오늘 이 시간에는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간관계에 있어 대표적인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 피상형, 미숙형, 탐닉형. 회피형은 피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를 회피형이라고 하고요. 피상형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 미숙형은 이 인간관계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거. 탐닉형은 그 인간관계 자체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피형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형은 또 다음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경시형과 불안형이 있는데, 경시형은 인간관계가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나 어떤 예술 활동을 더 중시하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투자 시간을 낭비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권태감과 무력감, 심지어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은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시형처럼 고립되고 쉽게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포증 때문에 대인 공포증으로 발전되기도 해요.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상처나 어떤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피상형입니다. 피상형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실리형과 유희형으로 나뉩니다. 실리형은 인간관계를 실리적인 목적에만 두는 유형입니다. 현실적 이득을 위한 관계로 생각하고 얇고 넓은 인맥을 보유합니다.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를. 내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필요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얇고 넓은 인맥을 보유하게 되고 대신 속마음을 털어놓은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희형은요, 인간관계는 항상 즐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슬픈 일은 있을 수 없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불편해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때문에 상대를 여러 번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리면은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희형 또한 얇고 넓은 인맥을 보유하게 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볼 미숙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외형과 반목형이 있습니다. 소외형은 대인관계 기술이 미숙하여 따돌림을 받는 유형입니다.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원하지만 자기 자체가 자신에 대한 어떤 관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에 무신경하고 예의나 규범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나 혹은 이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주 하거나 혹은 트렌디함에 약해서 공감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의나 규범에 대해 무지한 모습 때문에 비호감으로 보이거나 무례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런 문제를 자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면 고치면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고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반목형입니다. 대립과 다툼을 자주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소외형과는 달리 관계는 잘 맺어요. 그런데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의 해결책으로 말다툼이나 싸움 같은 거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고집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만이나 극심한 분노까지도 느끼는 경우가 반목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탐닉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탐닉형이 좀 위험하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탐닉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존형과 지배형. 의존형의 경우에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자기 어떤 주도적인 행동이 없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명령 듣는 것을 오히려 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고 우상화시킬 만한 어떤 인물을 찾고 그 인물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결정을 맡기거나 의존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 의존형의 문제는 연인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도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폭력을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순종적이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존형이 다른 유형들도 좋은 유형들은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배형인데요. 의존형과 반대로 자신을 추종해줄 세력을 찾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력이나 집단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항상 리더여야 되고 보스여야 되고 상대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 있어서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 집단 내에서 어떤 반발자나 경쟁자가 생길 경우에 이 사람을 모함하거나 혹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이란 거를 꼭 공표시키거나 증명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회피형, 피상형, 미숙형, 탐닉형. 이것들은 또 각각 2가지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경시형은요, 인간관계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불안형은 인간관계 자체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실리형은 인간관계를 현실적인 이득을 위한 관계로만 생각하는 사람. 유의형은 인간관계를 유의의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소외형은 인간관계가 미숙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반목형은 인간관계가 감정적이고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의존형은 인간관계가 항상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배형은 인간관계가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적응적 인간 유형에 관련된 8가지 유형과 그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문제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8가지 유형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많이 발현되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 영상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방향까지 혹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